20m 고공 작업을 불사하는 이 사람, 겨울철 최고의 영초 신비의 황금가지 겨우살이. 겨우살이를 9번 찌고 말리는 구중구포, 장생불사의 상징, 면역력 향상에 좋은 신비의 겨우살이. 겨우살이 채취 경력 35년 약초꾼 임상균 씨. 강원도 횡성, 해발 1000m가 넘는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 눈길을 헤치고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있다. 계곡마저 얼어붙은 강원도의 겨울산은 말 그대로 겨울의 위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런데 한 걸음 앞서 등산용 스틱을 먼저 치며 걸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선생님, 근데 그 앞에 예. 그걸 왜 이렇게 찍으면서 가시는 거예요? 아, 여기 계곡지대다 보니까 네. 돌과 돌이나 나무와 나무 사이에 눈이 쌓여가지고 네. 잘못하면 발이 푹 빠지면은 다리도 부러지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아요. 바위가 많은 이런 지대에서는 그런 걸 참 조심해야 돼요. 특히 가파른 강원도의 겨울산을 오를 때는 차라리 위험하지만 계곡을 오르는 것이 편할 때가 있다. 온통 눈으로 뒤덮여 어디가 얼어붙은 계곡인지 어디가 바위인지 알 수조차 없는 상황. 그야말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조차 위험천만한데 가까스로 바위길을 찾아 다시 산을 오른다. 근데 지금 얼마나 올랐어요? 글쎄요, 거의 한 700m? 얼마나 더 올라가야 돼요? 앞으로 한 300~400m예요. 300~400m 정도. 아, 그 사람 이렇게 높은 데 있어요? 지금 가면 갈수록 애들이 자꾸 높이 올라가가지고 너무 사람 손을 많이 타다 보니까 목적지는 바로 해발 1000m 고지. 겨울 제철을 맞은 겨우살이 채취를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점점 높고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때 하늘을 향해 목을 빼고 쳐다보는데 뭔가 발견한 것일까? 겨우살이요. 겨우살이야? 찾으셨어요? 예. 저 끝에 있는 게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저게 꼬리 겨우살이 같아요. 꼬리 겨우살이요? 네, 꼬리 겨우살이라고 네. 노란 열매만 있는 게 있어요. 쟤는 귀한 거라서 종이 자꾸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귀해요. 산 중턱에 노랗게 달려있는 꼬리 겨우살이를 발견한 사람들. 꼬리 겨우살이 쪽으로 방향을 틀고 다시 산을 오르는데 과연 귀하다는 꼬리 겨우살이가 맞을까? 꼬리 겨우살이네, 꼬리 겨우살이. 지금 잘 보이네. 20m가 넘는 참나무 가지 끝에 노랗게 새집처럼 모여있는 것이 바로 꼬리 겨우살이. 꼬리 겨우살이는 잎은 없고 줄기에 열매만 맺힌 것이 특징이다. 보호종이라서 쟤는 채취하면 안 돼요. 아, 겨우살이도 보호종이 있어요? 그럼요. 저 꼬리 겨우살이라고 네. 잎은 없고 쟤는 이제 저거 있죠. 열매가 노란 열매들이 방울 달려서 이뻐요. 그래서 한간에 누구는 뭐 일반 겨우살이보다 네. 약성이 뭐 2배가 좋다, 몇 배가 좋다 해가지고 오히려 저걸 또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아. 쟤는 판매할 수가 없어요. 채취할 수도 없고. 꼬리 겨우살이와 제주도 참나무 겨우살이 종은 보호종으로 지정돼 채취할 수 없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을 유심히 살펴본다. 이제 여기서 꼬리 겨우살이가 있는 걸 봐서는 네. 이 근방에 겨우살이가 있어요. 그래서 왜? 한번 이 주위를 한번 찾아봐야죠. 더. 꼬리 겨우살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 일반 겨우살이도 있다는 것. 겨우살이를 찾아 다른 산으로 넘어가는데 어느새 산 정상까지 닿았다. 그런데 충격적인 현장이 발견됐다. 사정없이 쓰러진 나무들. 곳곳의 나무들이 누군가에 의해 베어진 것이다. 이게 잘린 지 지금 얼마 안 됐는데요. 이게 오래 잘린 거예요. 오래 잘린 건데 이거 지금 겨우살이 채취하겠다고. 이거 지금 잘라간 게 이게 얼마나 하겠어요, 이거 그쵸? 이게 지금 겨우살이 딴 자리걸라, 그쵸? 이거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산주의 허가를 받고 산을 오른 임상균 씨와는 달리 허가 없이 겨우살이를 채취하고 나무까지 훼손한 안타까운 현장이다. 오세요. 겨우살이 발견했어요. 거대한 나무 꼭대기, 마치 새 둥지처럼 둥글게 자라난 것이 바로 겨우살이다. 나무에 붙어서 물과 양분을 흡수하면서 스스로 광합성을 하는 반기 생성 식물로 최대 1m에 달할 정도로 큰 것도 있다. 그런데 나무 앞에서 뭔가를 준비하는데 이거요, 수초대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이제 높이 있는 걸 채취할 수 있으니까, 겨우살이를 딸 수 있으니까. 이걸로요? 예, 그래야 뭐
일단은 뭐 나무에 손상 없이 그냥 위에서 톡톡 딸 수 있으니까. 이거 총 나오면은 한 9m 정도 나와요. 나무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낚싯대 끝에 낫을 달아서 직접 만든 겨우살이 채취용 장비다. 조심스레 나무에 오르고 본격적으로 겨우살이 채취에 나서는데 나무의 높이만도 20여 미터, 낚싯대는 불과 9미터. 과연 닿을 것인가? 다행히 겨우살이에 정확히 닿았다. 조심스럽게 겨우살이 가지를 끊어내는데 겨우살이 한 뭉치가 통째로 떨어졌다. 특히 겨우살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겨울 영초, 나무에 핀 황금가지라 칭하며 귀하게 여겨왔는데 겨울 내내 푸르게 산다고 겨우살이라 불리며 특히 항암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겨우살이를 채 다 따지도 않고 내려온다? 이 정도면 양이 많은 편인가요? 아니 오늘 채취한 양이 얼마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이들 채취해가지고 양이 적네요. 내일 다른 곳에 가서 마저 채취해야죠. 필요한 양을 채우려고요. 겨울이면 꼭 필요한 사람들의 부탁 때문에 산을 찾다 보니 귀하게 찾은 겨우살이를 소중하게 담는다. 오늘 채취한 겨우살이는 이 작은 망 하나 1kg이 채 되지 않는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죠 뭐. 임상균 씨는 겨울산이 내어주는 만큼만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각부터 또다시 얼어붙은 겨울산으로 향하는 사람들. 겨우살이는 가을부터 열매가 맺혀 번식을 시작하는데 열매가 거의 없는 것을 따는 것이 겨우살이 번식에 도움이 된다. 이렇다 보니 임상균 씨는 열매가 떨어진 겨우살이만을 찾아다닌다고 한다. 그런데 예리한 눈빛으로 살피던 임상균 씨가 제작진을 다급하게 부르는데 어디야? 이게 다 겨우살이잖아요. 자세히 보니 나무 위 곳곳에 새 둥지 모양의 겨우살이들이 떼지어 군락을 이루고 있다. 투명한 노란색의 열매가 맺혀있는 황록색의 겨우살이, 동그란 모양의 줄기에 점점 노랗게 황금색으로 변해가는 겨우살이다. 지금 여기 번식이 잘 되는 거예요. 온 나무마다 지금 작은 것들도 많잖아요. 그쵸? 주위에 보면 저기도 있고 저기도 많고 이 주변이 다 겨우살이잖아요. 지금 여기는 가려져가지고 안 보여서 그래요. 여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걸 못 보는 거야. 형님! 일로 오세요! 겨우살이 하나도 발견하기 힘든 겨울산에서 대규모 군락지를 발견한 것. 동료들이 오자마자 엄청난 겨우살이 규모에 놀랄 수밖에 없다. 아유, 아이들 신어? 아, 요 많은데 진짜 저거 봐. 열매 다니까 봐, 열매. 아 진짜 많다. 많어. 이게 그래서 열매가 중요해요. 네. 형님, 열매가 없을 때 해야지. 지금 이 주변에 다 요만큼씩 나잖아. 이게 맞아요. 작년에 것들이 열매가 떨어져서 그런 거라. 아, 될 수 있으면 열매 있을 때는 채취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열매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섞여 있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요. 네. 저기에서 열매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열매가 가득 차 있걸라. 저 정도는 이제 열매가 다 빠졌다고 보면 돼. 봤어. 아, 번식을 충분히 했어. 딴 데 충분히 가서 요 네. 주변에 다 묻어 있어 지금. 번식이 충분히 됐고 지금은 없는 거야. 이 겨우살이 열매가요. 다 떨어져서 이럴 때 채취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겨우살이가 자란 나무 곳곳이 불룩하게 혹처럼 튀어나와 있다? 그 이유는 뭘까? 겨우살이가 자라던 데예요. 저런 데 보시죠. 네. 혹처럼 생긴 데가 저기 겨우살이가 자라던 데인데 겨우살이를 채취를 할 때 일부만 채취하고 일부만 남겨놓으면 얘가 계속 살아요. 겨우살이가 반기생식물이다 보니 나무의 양분을 흡수한 흔적인데 이때 겨우살이가 계속 번식할 수 있도록 일부분만 채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심해. 다행히 충분히 번식을 마친 겨우살이기 때문에 채취가 가능하다. 조심스럽게 나무에 올라 겨우살이 상태를 확인하는데 과연 15m 나무 꼭대기에 달린 겨우살이 군락지 상태는 어떨까? 겨우살이 상태가 좋아요. 지금 이 주변이 전체가 다
한 1년생 정도들이 작년 것들이 많이 나요 지금 요 수령.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온통 배설물이네 다. 산새들의 배설물 중 동그란 씨앗이 바로 겨우살이 열매 씨앗이다. 겨우살이 열매는 특히 산새들이 가장 좋아하는 특급 메뉴. 산새들이 열매를 먹고 나무에 배설을 하면 겨우살이 싹이 나면서 번식하게 된다. 위험천만한 나무 위에서 30분째 겨우살이를 채취하는 임상균 씨.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 아파트 5층 높이다. 번식할 만큼은 남겨두고 올라가며 채취하다 보니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배로 들 수밖에 없다. 조심스럽게 굵은 겨우살이 줄기 하나를 잘라내자 귀한 겨우살이가 드디어 눈앞으로 떨어졌다. 곳곳에 흩어진 겨우살이 귀한 황금 가진 만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담아야 한다. 색깔 노랗게 됐네. 색깔이 머리에서 좋아요. 야, 이게 색깔이 이거 원래 노란 게 파란 거보다 원래 이렇게 노란 게 이게 약이 이게 노란 게 이게 오래된 거예요. 이게 오래돼서. 예. 오래되면 노래 나이가 먹으면. 예. 겨우살이는 봄이 다가올수록 색이 점점 노랗게 변하는데 흔히 오래된 것일수록 약성이 좋다고 전해진다. 열매가 여름에는 없어요. 겨울에만 있지. 아, 겨울에만? 예. 여름에는 이게 열매 달린 데가 꽃이 펴요. 선조들은 나무의 기생에서 꽃을 피우는 겨우살이를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고 믿고 특히 장생불사의 능력이 있는 신성한 식물로 예부터 여겨왔다. 그냥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왕이면 삶아서 먹는 게 더 나아요. 예리한 눈빛으로 작은 겨우살이 하나도 놓치지 않는 김남철 씨. 귀한 겨우살이 수확이 오늘은 기대 이상으로 포대가 가득 찼다. 그런데 이때 김남철 씨 옆으로 떨어지는 겨우살이 노련하게 놓치지 않고 순식간에 잡아낸다. 겨우살이. 선생님 하나도 안 놓치시네. 겨우살 굴러 떨어지는 거. 예, 봤더니 이거 뭐. 아유, 이거 하나 따면 나무 올라가서 따면은 아깝죠. 침독이고 위험해서 올라가서. 그러냐. 유럽에선 항암 치료에 가장 탁월한 식물로 겨우살이를 꼽을 정도로 최근에 집중 관심을 받고 있다. 높은 나무 위에서 긴 낚싯대를 조절하며 겨우살이를 잘라내는 작업이 계속되는데 또다시 한 뭉치의 겨우살이가 떨어졌다. 안전장비 하나 없이 나무 위에서의 채취 작업은 매 순간이 아찔할 수밖에 없다. 힘들어요? 예, 약간 대각으로 있는 건 힘들어요. 대각으로 있는 거? 예, 차라리 위로 있는 게 편하지. 나무 곳곳에 제멋대로 자리 잡은 겨우살이를 신중하게 작업하는데 마침내 대형 겨우살이 하나를 따냈다. 그런데 겨우살이의 절반도 채 따지 않았는데 나무에서 내려온다? 그가 갑자기 내려온 그 이유는 뭘까? 선생님 위에 아직 겨우살이 남았는데 왜 벌써 내려오신 거예요? 저 정도는 놔둬야죠. 네. 제가 계속 번쳐요. 죽지 않고 네. 계속 또 다른 싹이 또 올라와요. 아, 저 상태에서? 네, 저 상태에서 한 3년 정도만 되면 다시 또 무성해져요. 오늘 하루 애써 작업한 겨우살이의 양은 2kg에 불과하다. 뭐 그 정도 양이면 뭐 겨우 내내 대려 먹어도 충분해. 우리는 먹을 만큼만 따지 많이 안 따요. 꼭 필요한 만큼만 채우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린다. 횡성군에 있는 임상균 씨의 집. 집에 오자마자 하는 일은 겨우살이를 깨끗이 씻는 일이다. 산새들과 더불어 살아온 겨우살이는 무엇보다 세척이 중요하다. 오래된 이 뿌리 부분은 좀 이물질이 조금 많아요. 때가 좀 많아서 다른 데보다도 특히 여기가 많아가지고 여기를 좀 이렇게 해주면은 때가 이렇게 많아요. 줄기 곳곳을 쓸어주면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3번 이상 씻어주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임상균 씨는 겨우살이를 남다르게 먹는다고 하는데 그중급은 말 그대로 뭐 겨우살이를 갖다가 찌고 말리고 덮고 말리고 하면서 물로써 끓이지 않고 그냥 더운 물을 붓든지 아니면 찬물을 벗어 차처럼 오려서 먹게끔 간편하게 만드는 거죠. 간편하게 드실 수 있게끔. 겨우살이를 구중구포해 겨우살이 차로 만들어 먹는다는 것이다. 먼저 생 겨우살이를 작두로 잘라주는데
이제 찌고 덮으려면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크기에 맞춰서 자르는 거예요. 예로부터 구중구포는 수분으로 찌고 열로 덮는 과정을 통해 약재 질이 좋아진다고 전해온다. 자른 생겨우사리를 면포에 넣고 구중구포 중 첫 번째 증기로 쪄내는 작업이 이어진다. 전통 방식 그대로 가마솥에 불을 피우는데 은근하게 열이 오르는 가마솥에서 찌고 덮어야만 맛이 좋다고 한다. 얼마나 넣어놔야 돼요? 한 10분 정도 있으면 됩니다. 네, 10분 정도 해가지고 그 전에라도 색깔이 변화가 있으면 꺼내가지고 이제 하면 돼요. 특히 열에 약한 겨우사리는 오래 찌지 않고 색이 변하자마자 꺼내는 것이 중요하다. 찔 때 너무 찌면은 얘가 조직이 너무 익어요. 그래가지고 덮는 과정에서 막 떡이 돼. 귀한 겨우사리를 더욱 귀하게 구중구포하는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불이다. 장작이 너무 빨리 타면 순식간에 겨우사리가 익어버리기 때문인데 어느 때보다 신중한 임상균 씨. 겨우사리 구중구포는 무엇보다 노력과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10분이 채 되기도 전에 가마솥 뚜껑을 여는 임상균 씨. 과연 첫 번째 찌는 작업 결과는 어떨까? 아, 색깔 좋다. 하루에 단 한 번 찌고 단 한 번만 덮는 겨우사리. 겨우사리가 탱글탱글하고 생기 있게 잘 쪄졌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가마솥 안으로 얼굴을 집어넣는 임상균 씨. 보고 계세요. 온도요. 온도요? 예. 더 크기 좋은 온도가 되면은 여기서 물이 이제 증발되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가마솥 바닥에 점점 말라가는 물을 보면서 나름의 겨우사리 덮는 온도를 체크한다는 것. 한 번 쪄낸 겨우사리를 본격적으로 덮을 차례. 찌는 것보다 더욱 섬세한 작업이 바로 덮는 과정이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덮어낸다. 소리가 들리잖아요. 띠리릭 하면서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겨우사리가 열에 닿는 순간 나는 소리로 덮는 온도를 맞춘다는 것. 예, 이게 온도가 볶아도 된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하루에 단 한 번 찌고 또 덮기를 한 과정으로 총 9번 해야 완성되는데 열에 약한 겨우살이다 보니 18번의 과정 하나하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근데 손은 안 뜨거워요? 아, 지금 괜찮아요. 장갑 끼고 하니까는. 뭐 내가 달인이 아니기 때문에 장갑은 꼭 껴야 돼요. 근데 이거 손으로 왜 이렇게 비벼주는 거예요? 아, 좀 연해지게 해서 조직이 좀 부드러워지라고. 아예 가마솥에 올라앉은 임상균 씨. 가지마다 굵기가 다르다 보니 덮는데도 남다른 기술이 필요하다. 이게 새순이죠. 내년에 나온 새순들. 덮다 보면 얘네가 많이 타고 그리고 또 입이 많이 타요. 제일 연하니까. 진짜 이건 신중하게 해야겠어요, 할 때. 그렇죠. 여기서 맛이 차이가 나니까 덮는 과정에서 가장 맛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10분 정도 쉬지 않고 손으로 비벼가며 덮어야만 한 번 찌고 덮는 일중일포가 끝이 난다.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말리는 것까지 해야만 하루 일이 끝나는 것이다. 이게 총 며칠이나 걸려요? 이게 막 9일 정도 걸리죠. 포장까지 한 10일 정도? 와, 시간이 엄청 걸리네요. 많이 걸리죠. 최근 연구 보고된 겨우살이 효능은 고혈압과 당뇨, 중풍, 허리 통증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겨우살이가 건조되는 그 사이 또다시 뭔가를 만드는데 발효액을 만드는데 주로 이 연한 쪽으로 해가지고 입 쪽으로 해가지고 주로 이렇게 많이 담아요. 근데 이 위주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입에서는 입이 더 부드럽고 줄기보다는 부드럽고 발효가 더 잘 되니까. 겨우살이 잎이 부드러워서 진액이 잘 빠져나오다 보니 주로 발효액을 담가 먹는다고 한다. 아무래도 이거는 불을 안 대고 생으로 갖다 먹는 거니까 발효만 시켜서 먹는 거니까 영양분이 많이 더 살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네. 설탕 반, 겨우살이 반 정도. 겨우살이와 설탕을 1:1 비율로 맞추기만 하면 발효액이 완성되는데 발효액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설탕과 잘 섞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냥 공식은 없어요. 잘 섞이기만 하면 돼요. 공식은 없고 잘 섞이기만 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애기 밑에서부터 천천히 쳐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나무로 저어주면 되죠. 그래서 자주 저어주면 발효가 그만큼 잘 됩니다. 겨우살이 발효액은 열을 가하지 않고 설탕의 삼투압 현상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겨우살이가 가진 약성을 뽑아내는 방법이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발효시켜서 물에 타서 음료로 먹는 것인데 남녀노소 누구나 달콤하게 즐길 수 있다. 3개월이 지난 겨우살이 발효액, 짙은 갈색의 끈적한 액체로 변했는데 그 맛은 과연 어떨까? 맛도 좋고 겨우살이 향이 많이 나고 겨우살이 맛이 진하죠. 다음날 구중구포 두 번째. 내리는 눈 때문에 실내에서 찌고 덮는 과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겨우살이는 찌고 덮는 과정이 반복될수록 불에 타지 않게 수분을 날리면서 재빨리 덮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구중구포를 마치면 또다시 자연 건조를 반복하게 된다. 구중구포 첫 번째 살아있는 것처럼 초록색이었던 것이 회를 거듭할수록 색이 짙어지면서 9번 찌고 말리자 어느덧 노란빛이 도는 갈색으로 변했다. 이게 9번 된 거죠. 최종적으로 다 된 건가요? 그쵸, 이건 다 된 거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물로 이제 우러내서 먹으면 구수하죠 맛이. 구중구포한 겨우살이를 뜨거운 물에 우려내면 깊은 겨우살이 향과 구수한 맛이 어우러진 겨우살이 차가 완성된다. 이 차 한 잔 속에 겨울찬이 품은 신비의 효능이 녹아있는 것이 바로 겨울약초 겨우살이다.